BTV 동진 파이아키아 이홍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형 도서 사이트에서 낸 통계를 봤는데요. 작년 베스트셀러 통계였습니다. 1위부터 10위 중에 자기계발서가 총 4권이었고요. 심지어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자기계발서였습니다. 네, 이처럼 이 자기계발서 분야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자기계발서에 대한 평론가님의 전반적인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자기계발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계발서에 대한 견해를 말하면서 당연히 삶에 대한 견해도 이제 나올 텐데 설렙니다. 네, 설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정답 같은 건 없고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가보다 이런 정도로만 특히 오늘 주제는 그렇게 받아들여시면서 같이 한번 자기계발서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저도 한번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10분 전까지 숙면을 취하셨기 때문에 지금 풀 컨디션인가요? 네, 지금 요즘 너무 힘들고요. 약간 해롱해롱 하시죠? 네, 꿈결 같아요, 파이아키아. 네. 자, 얼마나 오늘은 또 예리한 말씀을 또 이 상태에서 해주실지. 자, 일단 좀 가볍게 이 26,000권의 책 중에서 이 자기계발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 자기계발서를 이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범주가 참 모호하죠. 네, 소위 그냥 자기계발서라고 그냥 막 생각해보면 1000분의 1이 좀 안 되겠네요. 0.1%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6권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경우에는 자기계발서를 예전에 선물 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책 선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그게 좋은 책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또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선물을 하셔서 어떤 자기계발서는 제가 3권 읽는 적도 있어요. 시크릿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왓챠PD에서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4번 선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읽었는데 4번이군요. 정말 황당했다. 네, 진짜 황당한 책이었어요. 별점 하나를 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한테는 그랬는데 또 누군가에겐 또 뭐 삶을 바꾸는 좋은 책일 수도 있죠.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우주의 기운과 끌어당기는 법칙, 양자역학까지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논리가 약간 제가 뭐 굉장히 낮게 평가한 작품이 누군가한테는 또 너무 중요한 작품일 수도 있고 좋을 작품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일단 자기계발서의 범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모호한데 좀 정의를 대략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자기계발서라는 그 이름에 좀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서 어떤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책들, 조언하는 책들, 그런 방식의 책들을 보통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전 사실 가장 궁금한 게 평론가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목적 독서를 지향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계발서는 이 분야 자체가 목적성이 좀 뚜렷해 보이는데 그 점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목적 독서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요. 목적 독서를 하는 것과 책이 좋아서 읽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뜻이고요. 어떤 경우에 내가 꼭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특정한 순간에 파고들어서 목적 독서를 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비트코인을 내가 잘 모르는데 비트코인이 뭔지 알고 싶다 해서 비트코인 책을 본다거나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만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독서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 독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목적 독서를 하면 지친다라는 뜻이었었고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책 읽는 거 힘들어서 꾸역꾸역 넘기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습득할 어떤 지식 때문에 읽잖아요. 그럼 사람이 지치고 독서라는 행위를 지겨워하고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목적 독서를 지향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기계발서는 확고한 목적이 있죠.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불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저도 불만이 있고요. 근데 내 인생에서 불만이 있고 보다 더 나은 단계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말해주는 책들이 자기계발서고 그걸 읽다 보면 훨씬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망 혹은 소망을 가지고 보통 자기계발서를 읽게 되죠. 근데 이 자기계발서는 보통 나와 다른 특정인이 자신의 지식이나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나름의 노하우와 원칙을 정하고 그거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 자신에게도 적용될 확률이 꽤 있다고 보시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 좀 넘죠? 80억 명이 넘으면 삶을 살아야 할 방식이 80억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영화에 관해서 비슷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나름의 사는 삶 방법이 있고
누구는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A라는 방법을 쓰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 삶 잘못 살고 있어. 너 제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삶이라는 게 그렇게 몇 가지의 슬로건과 남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원칙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좋은 삶이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그래도 책 한 권을 쓴다는 게 실행력과 소재, 필력 이런 것들 다 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뭐 그런 점에서 배울 점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이 뭐 100대 0은 없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그 그늘도 있고 양지도 있고 하는 건데 자기계발서에도 쓴 사람이 어떤 공력과 인생에 대해서 뭔가 확신도 있고 남한테 해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도 있고 네. 물론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나름 총력을 다해 쓴 거잖아요. 뭐 그렇게 썼겠죠. 네. 근데 그렇게 총력을 다해 쓰는 게 1년에 몇 권인가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3, 4만 권 정도의 종류의 책이 한 곡에 나오게 되는데요. 진짜 많다. 책이라는 형태를 갖고 나왔다고 해서 모든 책이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영화랑 비슷하네요. 뭐 그렇죠. 다만 이제 누군가에겐 가치가 있을 수는 있죠. 네네. 어쨌건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자기계발서의 많은 책들이 밀도가 제가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는 거죠. 완도까지는 않았지만 저도 네. 꽤 많이 들춰보면서 혹은 부분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네. 중원부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표지 떼고 이렇게 읽어보면 어느 책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주 피상적인 얘기거든요. 아름다우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책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도 밀도가 무척 낮고 사실은 알맹이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도 약간 몇몇 자기계발서에는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게 좀 과장법, 수사법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자기 자신의 성과를 좀 지나치게 마케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책 중간중간에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이 쌓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이 자기계발서가 있을 때 그 책을 우리가 이제 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집에서 어른들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혼에 관해서도 훈수 두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꼰대라고. 근데 사실 자기계발서가 꼰대짓 하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돈 주고 사서 꼰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투도 엄청나게 강압적이거든요. 되게 확신에 차 있죠. 자기계발서의 말투는 대부분 명령형이에요. 간결하고. 많은 책들은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쓰냐면 자기랑 대화하거나 독자랑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네.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내면의 것들을 이렇게 수려하는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백하는 방식으로 책을 쓴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을 이제 3인칭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관주하면서 전체를 훑어나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책을 쓰는데 자기계발서는 대부분 2인칭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에게 명령형의 어떤 문장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자기계발서보다는 당신의 삶을 내가 고쳐주겠어.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1, 첫 번째 무엇부터 해? 2, 뭐 해? 이렇게 번호까지 보통 넘버링을 해서 네. 그렇게 보통 구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한때는 트렌드가 강압적인 메시지가 담긴 자기계발서보다는 힐링형 좀 더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이런 식의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는 자기계발서가 또 많이 트렌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이제 방식의 차이인 것 같고요. 네. 특정 책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을 연성으로 말을 하느냐 강성으로 말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결국은 저는 별 차이가 없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삶을 바라보거나 삶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야 될 어떤 방식들을 대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같으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요. 사실은 많은 자기계발서가 결국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는 저자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면 사실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많은 자기계발서가 의외로 돈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맞죠. 그리고 어떤 굉장히 삶에 대한 지혜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책들이, 그런 자기계발서가 부제 같은 거 보게 되면 무슨 몇백억 자산가가 하는 지혜의 말 이런 식이에요. 네. 자선가액자 대부분.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왜 듣고 싶을까?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를 이루게 된 것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인생에서의 성공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삶에서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규정하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과연 누가 내 삶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정한 목표는 이룰 수 있지만
근데 더군다나 그 성공이라는 것을 많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까지 자기계발서가 물론 국제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유달리 인기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가 속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속화. 네, 세속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중에 핵심은 돈에 대한 관심인데 전 세계 어디나 다 돈에 대한 관심이 있죠. 저한테도 인생에서 돈이 너무 중요하고 홍현 씨도 네.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약간 좀 지나친 부분이 있죠. 한 2, 3년 전에 퓨리서치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미국에. 네. 전 세계 17개국을 상대로 해서 인생에서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17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었어요, 보도가 되고. 근데 17개국 중에 14개국에서 인생에서 당신의 삶을 가치 있는 게 뭘까라고 할 때 1위로 나온 게 가족이에요. 충분히 그럴 것 같잖아요. 네. 3개국만 가족이 아니에요. 아, 예상됩니다. 네. 3개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한국만 1위가 뭔가 하면 놀랍게도 오. 돈이었어요. 뭐 물질적 행복이라는 거였는데 네. 좋은 말로 하면 한국 사람들이 위선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 돈, 물질적 행복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속화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설문조사에서조차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건 사실 한국 사회에서 돈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위선이든 아니든 간에. 네. 우리나라 사회가 속화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급격하게 성장해오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 뭐 공부와 성취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경쟁 사회가 더 심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뒷세대로 갈수록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실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학원부터 다니려고 하잖아요. 네. 혼자서 하기만 어려우니까 무슨 고시 같은 거 치고 뭐 엄청난 무슨 과정을 뚫고 해도 학원부터 다니잖아요. 학원에 가면 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일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만약에 학원 교재처럼 마련한 것이 자기계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의 수많은 문제들을 한국 사회가 이룬 어떤 국가적인 어떤 기적들 같은 게 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네. 하고 정말 한국이 수십 년 전에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성장을 보통 압축 성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시켜버리니까 세계가 놀라는 어떤 성과가 되기도 하겠지만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많은 것들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사실 80 노인네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공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아니 그걸 책 한 권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계발서거든요. 네, 너무 확신에 차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에 대해서 압축 성장을 기대하고 펌핑하고 하루에 막 재산을 2배로 불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그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당연시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에서 그것을 정신주의적으로 옮겨가서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심하게 말하면 그런 자기계발서의 기본 로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발서에는 긍정의 메시지, 교훈의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명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는 자기발서는 잘 읽지 않지만 가끔 저를 상당히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내가 무언가를 겁낸다면 그게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거 보고 진짜 1시간 동안 정신 못 차렸거든요. 그래요? 네. 저 벌레 엄청나게 겁내거든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고 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벌레.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네. 자, 이렇게 장벽 당했네요. 아니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라고 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저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거 정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생에서 너무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기계발서 넘기다 봤는데 1. 청소부터 시작하라. 이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네요. 사람의 정신이란 건 기본적으로 몸하고 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워있고 힘들고 잠 막 17시간씩 자고 이러면 저 지금 잤다 일어나가지고 말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늘어지려고 하고 무기력하고 삶에서 뭐가 안 될 때 한번 청소부터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실제로 한 적이 있고 네. 그렇게 몸을 쓰기 시작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운동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계발서에서도 뭔가 나를 찌르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너무 큰 걸 말하는 자기계발서를 저는 안 믿는 것 같고요. 너무 큰 걸. 너무 큰 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삶에 관해서 뭐 무엇이 삶인가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하면 뭘 해야 되는가 뭐 첫 번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안 믿는 것 같고 작게 조언하는 자기계발서는 그래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주 작은 구체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법? 물론 그런 것은 자기계발서는 아니겠습니다만 혹은 운동을 좀 더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라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인간이라는 수수께끼가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아주 커다랗게 정말 무슨 십계명처럼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은 믿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계발서를 읽으려고 할까요? 네. 정말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뭐 모든 사람이 자기계발서 읽지는 않죠. 저도 잘 안 읽으니까. 네. 근데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책을 읽고 나면 자기 삶이 한 단계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는 과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를 위해서 읽는 것 같고요. 네.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리고 자기를 개발을 하면 자기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않을까? 말을 바꾸면 성공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조급증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생에 관해서 그 많은 종교들과 그 많은 철학자들도 다 이야기하지 못한 인생에 관한 어떤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자기계발서 한 권에 있고 그걸 읽고 나면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굉장히 조급한 해결을 원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심리에 또 내재된 게 신데렐라 스토리에 대한 이런 열광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흑소주에서 팍 성공했다 하면은 그 자체로 설레서 보고 감화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때의 성공이 마침내 인생에서 참 가치를 깨닫고 가족의 가치를 깨달았다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누가 봐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외적인 성공, 특히 돈 같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많은 그 자기계발서들이 정신주의로 위장되어 있는 배금주의의 책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정신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기계발 자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이 자기계발이 좀 지나치면 자기 학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안 하면 정체될 수 있잖아요. 또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계발을 되게 원할 텐데 네. 그 적정선이라고 하는 게 혹시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계발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기계발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그 맹아의 형태로 있는 어떤 잠재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좋은 거죠. 혹은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일단 말하고 싶은 건 자기 개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과 자기 개발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죠. 네. 자기 개발서가 필요하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뭐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노력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수 있지만 자기 개발서는 제가 볼 땐 도구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를 먼저 전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의 방법은 다 자기가 뭐가 있죠. 다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책 읽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 방법을 자기가 찾아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자기 개발의 방법을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듣고 좀 염치 없지만 그래도 혹시 자기계발서를 읽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자기계발서가 있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러이러한 좋은 자기계발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네. 자기계발서를 막연히 계속 확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자기계발서는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자기계발서고요. 예를 들면 자서전은 다 자기계발서의 어떤 특성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자서전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위대한 사람, 뭐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일 경우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실패한 이야기든 성공한 이야기든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내 삶을 뭔가 자양분으로 삼고 싶어 하고 한다면 자기 개발서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붙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자서전이 자기 개발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자사전의 형태를 띈 자기계발서도 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자기계발서가 아니냐 이런 요소가 있지 않느냐고 자꾸 묶어서 넣어서 집어넣어서 외연을 확대시켜서 자기계발서가 같이 있다고 말하는 건 저는 개념의 물타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개념을 사실 명확하게 환원시키지 말고 명확하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 범주를 명확히 한 선에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네, 사실 범위를 확장시키다 보면 공자의 논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일리학 이런 것도 다 자기계발서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작은 범주를 가지고 큰 범주를 잡아먹었다고 저한테 느끼는데 네. 그건 철학서죠. 그러니까 철학서에 특히 삶에 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철학들의 같은 경우에 소위 자기계발서의 어떤 지향점하고 비슷한 부분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학위시습지 불령낙화라고 한다면 그게 자기계발서 1 가끔씩 친구를 만날 것, 혹은 책을 열심히 읽을 것, 이런 걸 갖고 볼 수 있잖아요. 시조네. 유붕이 자원방내 그러면 관계를 넓힐 것,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논어도 자기 개발서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이제 개념의 오용이나 남용에 관한 거인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철학과 자기 개발서는 삶을 같이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논어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자기계발서라고 말하기 어렵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책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무엇보다도 자기계발서는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철학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이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규칙이라든지 혹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계발서가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면하게 살아라고 할 때 왜 근면하게 사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입장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많죠. 평론가님이 쓰신 다크로제 이동진 독서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계발서라기보단 독서 에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에세이적인 성격도 있고요. 네. 자기 고백서의 느낌도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그냥 굉장히 실용적인 책. 그 책은 실용서죠.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책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실패하기도 하고 네. 잘못 사가지고 돈 아까워하기도 하고 책을 보면서 너무 희열해졌기도 하고 그걸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독서를 즐겁고 재밌고 삶을 살아갈 굉장히 친구처럼 그런 습관으로 길들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한 논리대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목표가 굉장히 작고요. 그런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다만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약간의 조금 더 순조로운 팁 같은 걸 얻을 수는 있겠죠. 2달 전에 네. 챗GPT가 만든 자기계발서가 나왔더라고요. 일주일이 걸렸대요. 뭐가요? 만드는데. 챗GPT가? 네. 물론 그보다 더 안 걸렸죠. 이제 검수하고 하니까 일주일이 걸린 거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안 걸렸는데 지금은 물론 수준이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근미래에 이 챗GPT가 만든 자기계발서의 퀄리티가 꽤 올라가서 좀 가치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근시일 내 얼마 안 돼서 챗GPT가 써도 지금 나오는 책들하고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계발서를 쓰는 방식과 그 로직과 끌어들이는 논리와 혹은 덧붙이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약간 짜깁기가 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챗GPT가 충분하게 학습을 하고 혹은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구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AI가 쓴 자기계발서인지 사람이 쓴 자기계발서인지 더군다나 자기계발서가 문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용적인 사실은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팅이 잘 되는 범주화되어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계발서 한 200권 정도 학습시켜서 쓰라고 그러면 굉장히 잘 쓸 것 같아요. 조금 좀 지나면. 인터넷과 BTV를 가입하면 사은품과 요금 할인 말고 추가로 받는 건 없냐고요? 당연히 있죠. 비다이렉트 샵에서 신규 가입하면 도서 구매 시 무제한 할인. 이만큼 책을 사도 일반 도서는 25%, 전공 도서는 20% 무제한 할인.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기계발서에 대한 수많은 컨텐츠가 있지만 의외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계발서의 역사를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자기 개발을 했던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였겠죠. 근데 소위 말하는 지금과 같은 우리가 보는 형태의 자기 개발서의 붐이라는 건 사실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자기 개발서가 이렇게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내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게 언제냐? 제가 알기로는 자기 개발서의 본국 같은 나라, 원류 같은 나라는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또 자기 개발서들이 미국 책이기도 하고
자기 개발서가 이렇게까지 어떤 붐이나 어떤 출판 시장에서 범주를 이루게 된 건 제가 알기로는 1930년대예요. 미국인데요. 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했을 때 미국이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세일즈맨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세일즈맨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는데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세일즈맨이 그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고객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지 고객을 이런 식의 방식을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뭐 다단계 같은 거 하면 교육하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원래 애초에 자기개발서의 시작은 그런 세일즈맨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대인관계라든지 고객 설득법이라든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거의 최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초기 단계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둔 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으키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자기개발서들이에요. 야, 그게 그때예요? 거의 한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거죠. 시조급이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심리학의 한 분파라고 말하는 뭐 긍정 심리학이라든지 보통은 이제 마틴 셀리그먼 같은 사람이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의 책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신비주의하고 결탁이 되어서 나온 책들이 예를 들면 시크릿 같은 책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여러 분파들이 있죠. 네. 그것을 또 윤리적으로 추구해서 만들어진 책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미국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져온 거고요. 이런 그 자기개발서가 디디고 선 것의 어떤 사상적인 연원 같은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땐 또 책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지만 깔뱅주의거든요. 깔뱅주의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뭐 마틴 루터 뭐 깔뱅 아시죠? 네, 깔뱅인데 보통 미국 정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청교도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청교도가 칼뱅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의 일부분인 것이고요. 칼뱅주의의 특색은 굉장히 금욕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칼뱅주의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과로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근데 과로를 우리가 약간 미덕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칼뱅주의 영향 같은 것으로 보거든요. 긍정심리학에서 그 아까 유명했던 마틴 셀리그먼 같은 학자는 심지어는 행복 방정식이라는 걸 방정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과연 방정식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인생에서 같이 이루어야 될 어떤 과업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내야 될 어떤 그런 과업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측면이 많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학문적인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개발서는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개발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죠.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상업적인 측면들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읽는 사람들도 그렇고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약간 지적할 수 있고요. 어찌됐건 자기개발서의 연원은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네, 자기개발서의 역사에 미국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예상 깊었고요. 이 자기개발서는 결국 개인의 노력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반발해서 이제 한때는 이제 노력이라는 것 말이 유행이 돼서 그것을 조롱하는 어떤 그 반발심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개발이라는 건 뭔가를 개발한다라는 건 자기 내면에서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게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말로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이다라는 뜻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개발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다 남들한테서 뭘 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또 자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삶을 더 고양시키고 또 좋은 삶으로 진전시키는 그런 어떤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 기본 착점에서의 어떤 위험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제대로 안 풀리고 내 삶에서 뭔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무능력하게 느끼고 세상에 모순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내 문제다라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사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사회 탓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당연히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무능력한 사람도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모순이 생겨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을 완전히 집어치우게 하고 그게 다 너 자신 때문이야 라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그 주제에서도 한번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음모론 때. 음모론 때군요. 지그문트 바우만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모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의 불일치, 괴리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간극.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회에서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잖아요. 네. 지금은 너무 잘 알잖아요. 무슨 백을 사는지, 골프 무슨 회원권이 얼마인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누릴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근데 그 양자 사이에서 괴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부자는 저런 걸 누릴 권리가 있고 나는 권리가 없어. 왜냐하면 쟤네들은 왕족으로 태어나고 나는 하인이니까 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다 인권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권리와 능력 사이에서의 괴리 때문에 이 근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순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지금은 또 바우만의 견해예요. 그걸 연장선상에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그러면 좀 더 행복한 단계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방법은 두 가지죠. 나를 끌어올려서 기대에 맞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기대가 나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맞출 수 있겠죠. 후자는 사회적인 것일 거고 앞에 건 개인적인 거겠죠. 근데 자기계발서는 이 앞부분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 삶이 잘 안 풀리는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은 나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내가 또 무능해서 내가 제대로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회의 모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것도 굉장히 강력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야, 지난 음모론 편에서 설명 주셨던 통치 음모론, 저항의 음모론. 그렇죠.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네, 그 통치 음모론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측면인 거고요. 네. 뭐 어쨌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계발서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기본 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추천 영화 정말 예상이 안 돼서 네. 더 기대가 되는데요. 또 수많은 영화들이 사실은 다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 네. 최근에 개봉한 작품 중에 리빙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 이런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한데 이게 구로사와 아키라의 굉장히 유명한 정말 걸작인 이키로라는 영화 있어요. 네. 그걸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다시 만든 작품인데 빌 나이가 굉장히 좋은 연기를 하고요. 인생에서 정말 일만 했던 그런 어떤 공무원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삶의 어떤 가치를 찾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월정액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기 개발서에 대해서도 거기에 좋은 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즐기면서 혹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눈 밝은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80억 얘기하시니까 또 80억 명의 방법론이 다 있을 거라고 또 하신 말씀에 또 저 오늘 또 감명 깊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야. 키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